요즘 제가 연속 여러 차례나 출장 김일성의 이야기만 들려드려서 조금 식상하죠. 원래 그 같은 음식도 여러 번 먹으면 물리고 질리는 법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수석도 맞으면서 추석 특집 삼아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10여 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일성과 민생단 사건 이 방송 때 제가 어떤 이름을 언급한 바가 있느냐면 김성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당시 1932년부터 1934년 사이에 이 이태 동안 중국 공산당 동만특위의 조직부장 겸 특위의 민생단 숙청위원회의 주임, 그러니까 위원장이죠. 이 직위에 있으면서 자기와 같은 조선인 혁명 간부들을 민생단으로 몰아서 아주 많이 해쳤던 이런 인물이 있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재미있는 이야기 한두 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의 항일투쟁 역사를 소재로 하는 그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민생단 사건을 다룰 때면 이 김성도가 반드시 눈에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을 잠깐만 영화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숙반공작위원회에서 토의도 있었지만 여기 왕총 땅이 문제요. 이가 박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민생단 투쟁에 불을 걸어야겠어. 정말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데 위원장 어른은 우둔하지. 그 사람이야 돼지불이나 깔아줘. 엥겔스가 기업가의 아들이라니까 에쿠 그럼 그놈은 반도이구만 하고 훌럼했다죠. 여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오. 지금 여기선 그 사람이 권민태른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오. 하긴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그러기에 좋든 싫든 그 사람들 비위에 거슬리게 해서는 안 돼. 방금 들어보셨죠? 눈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이 사람이 바로 당시 민생단 사건 당시 동만지방에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던 바로 김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동만특위 민생단 숙청위원회 이제 위원장이었는데, 방금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또 다른 이제 위원장이 언급됩니다. 무슨 그 사람은 돼지불이나 깔아지요 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 돼지불이나 까라는 그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인데 이름을 왕중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중산이라는 이름도 전번 몇 차례 방송에서 육소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왕중산은 영길 사람인데 당시 만주 간도의 토박이었고 머슴 출신이다 보니 공부를 하지 못해서 글을 모릅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지주집에 이제 돼지몰이를 했는데 그 지주집에 돼지가 한 100여 마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주가 이제 돈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이제 돼지불을 깔 때면 수의사를 불러야 하는데 수의사가 와서 돼지불을 까줄 때 딱 한 마리만 까게 하고는 그 까는 방법을 자기 집 머슴한테 곁에서 지켜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수의사를 보내버린 뒤에는 나머지 100여 마리의 돼지불은 전부 머슴한테 까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곁에서 딱 한 번만 수의사가 돼지불을 까는 걸 지켜보고는 바로 다음날부터 이제 지주집의 돼지불을 전부 이 머슴이 깠는데, 그런데 어떻게나 돼지불을 잘 까는지 이 소문이 당시 간도 영길 지방에 아주 농촌들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돼지를 기른 집들에서도 돼지불을 깔 일이 있으면 수의사를 부르지 않고, 수의사를 부르면 돈이 드니까요, 계속 이 지주집의 머슴인 왕중산을 불러서 돼지불을 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때는 간도의 영길 지방에서 이제 돼지불을 잘 까는 완전 최고의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이름을 날렸던지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의 문건 속에 전문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속에서 뭐라고 기술하고 있느냐면 왕중산은, 그러니까 이 돼지불을 잘 까기로 소문났던 그 머슴 출신입니다. 왕중산은 돼지불을 까라면 최고의 전문가지만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라서
무식하기를 이를 데 없다고 기록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그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기관에다가 보고를 올렸느냐면 바로 그 민생단 사건 때 김일성을 구해준 적이 있었던 그 종자원이 편지 속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지금도 그 중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그 만주성위원회 자료 속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바로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뭐 공부는커녕 학교 문전에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자기 이름자도 이제 쓸 줄 모르는, 말하자면 돼지굴밖에 깔 줄 모르는 이 사람이 글쎄 당시 중국 공산당 동만특위 선정부장직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원래 동만특위석이었던 동장영이 이제 죽고 나서는 이 사람이 그 임시로 동만특위 서기직까지도 이제 대리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후에는 그 영화 속에서 우리 방금 보았던 안경쟁이 그 김성도를 거꾸로 민생단으로 몰아서 이제 처형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김성도를 죽여버리고 나서는 다시 또 김성도의 후임으로 동만특위 민생단 숙청위원회 주임이 되었던 송일이라는 사람과 함께 김일성을 붙잡자고 쫓아다녔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 해방 후에 영길에서 살았는데 그 민생단 사건 때 조선인 혁명가들을 아주 많이 해쳤던 그 일 때문에 이제 거의 왕따를 당해서는 아주 외롭게 혼자 지내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당시 그 항일투쟁의 생존자들이 종종 모임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항일투쟁의 생존자들이 종종 모임도 가지고 또 좌담회도 이제 진행하곤 했는데, 이 사람만은 계속 초청받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제 부끄럽고 창피해서 참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후에는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장춘병원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민생단 사건 때 직접 해쳤던 두 사람, 즉 김성도와 송일은 둘 다 조선인일 뿐만 아니라 선으로 동만특위의 민생단 숙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동만특위의 책임자였던 그 중국인 동장영과 역시 중국인인 이 왕중산이 선으로 김성도와 송일 이 두 조선인을 그 앞에 내세워서는 같은 그 조선인 혁명가들을 무지 못살게 굴고 해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당에 가서는 또 이 두 사람한테 민생단 모자를 씌워서는 처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토사구팽당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그 김성도와 송일 이 두 사람한테 모두 혁명역사 칭호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역시 그 민생단 사건 때는 물론 처음에는 이제 다른 혁명가들을 많이 해쳤지만 종당에는 자기 자신들도 이 민생단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처형까지 당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김성도와 송일 이 두 사람 가운데서 특히 김성도한테서 있었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김성도가 왜 평소에도 항상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처형당할 때는 이제 두 발을 묶이고 또 그 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보니까 이제 한쪽 눈에서는 이제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던데 보니까 눈이 한 짝이 없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눈구멍이 이제 아주 깊게 움푹 패어 들어갔는데 굉장하게 이제 그 무섭더래요. 이 사람이 그 별명이 그때 그 동만지방에서는 외눈깔 왕개였는데, 외눈깔은 그 눈이 하나가 없었기 때문이고, 왕개라는 별명은 실제로 그 이 사람이 그 왕개라는 이런 별명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동만특위 조직부장이 되기 전에는 그 훈춘지방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중국말로 왕가이라고 부르는 별명을 사용했는데, 이 왕가이라는 까이자가 한글로 번역하면 그 개자가 되는데 뚜껑을 덮는다거나 뭐 그런 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외눈깔이 되었느냐면, 해방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1982년경에 중국 연변에, 그러니까 그 바로 그때 당시는 동만지방이라고 불렀죠. 여기에 이제 방문을 왔었던 중국인 생존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름을 여여원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로는 이제 려루웬인데, 이분이 1930년에 가장 처음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로부터 파견받고 동만지방에 나왔던 당시의 그 공식 직책은 중국 공산당 동만특별지부 서기였던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특위가 아니고 이제 특별지부라고 불렀는데, 이 여여원이라는 분이 그 특별지부의 서기였고, 이 사람과 함께 동만지방에 내려왔던 군사 책임자가 바로 양림이라는 그 조선인이었습니다. 이 요씨가 그때 연변에서 이제 들려줬던 이야기에 의하면, 그 김성도의 선글라스는 이 사람이 그때 그 봉천에 출장 갔다가 특별히 사가지고 와서는
김성도한테 이제 선물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김성도가 이제 눈이 하나 없어서 헝겊으로 이제 눈을 가리고 다니는데, 그 한국의 그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는 궁예가 이제 눈에 그 헝겊으로 눈 하나를 가리고 다니지 않고 뭡니까? 그걸 어떻게 부르는가요? 눈가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안대라고 부르는가요? 한쪽 눈 안대라고 부르죠. 그때 제가 직접 이 여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성도의 한쪽 눈이 어떻게 되어 실명되었느냐고. 그러니까 듣고 나서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1930년 5.30 폭동 때 이 김성도가 훈춘에서 농민들을 100여 명씩이나 이끌고 이제 그 지방의 어느 지주집을 털러 갔대요. 그때 농민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편 쪽의 어느 농민이 그 집의 지주를 때린다고 이제 휘두르는 작대기에 곁에 있던 김성도가 잘못 얻어맞아서 이제 눈알이 빠져나왔는데, 그 눈알을 그 집에 황동계가 달려와서는 이제 입에 물고는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이 모두 그 지주는 내버려두고 이제 그 황동계를 붙잡으러 이제 쫓아다니다가 이제 끝내 이제 산채로 붙잡아서는 그 지방에서 이제 꽤 이름이 있다는 한 한의사를 찾아갔는데, 한의사가 그러더래요. 이 개가 눈알을 먹어치운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났으므로 배를 가르고 이제 꺼내봐야 눈알은 이미 살려낼 가망이 없으니 차라리 이 황동계의 눈알을 통째로 빼서 이 김성도의 눈에 이식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건의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무슨 세월입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의 일입니다. 1930년에 이제 발생했던 일이니까 정확히 이제 90년이 되는가요? 그때 의술로 어떻게 눈알을 이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의술로도 눈알을 이식했다는 소리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이 큰 그 농촌 한의사가 이제 그 산채로 붙잡아온 그 지주집의 황동계를 나무에 묶어놓고는 산채로 눈알을 빼내서는 그 김성도의 눈 속에 이제 이식해 넣는다고, 이제 그 눈구멍을 뚫어서는 억지로 개 눈알을 이제 이 사람 눈에 억지로 밀어 넣었나 봐요. 아마 그때 그 한의사 생각에는 일단 그 눈알을 억지로 밀어 넣으면 그대로 이식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제 그 눈만 더 상하고 1년 사시장철 고름이 흘렀다고 하니 아마 그 처형당하고 죽을 때까지도 눈 속에 계속 염증을 달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제가 이 이야기는 이번 김일성 이 책 속에다가 자세하게 기술했는데 또 다른 황당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하기를 이를 데 없지만 다 실제 발생했었던 사실이고 또 당시 자료 속에서 모두 고증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책이 편집될 때 출판사와 그 편집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지금 들려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끝내 이제 삭제되고 책 속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1940년에 김일성 등 항일연군 생존자들이 그 일본군이 토벌에 전혀 배견하지 못하고 이제 만주에서 소련 쪽으로 한창 철수할 때 실제로 오늘의 중국 연변 왕청 지방에서 정확하게는 청교령이라고 부르는 고장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연구자들의 증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에 중국 정부의 그 무슨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던 일본인들 가운데 간도성 경찰대대의 중대장을 했던 무라카미 시니치라고 부르는 자의 그 공술자료 속에도 이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의 한 인물, 정확하게는 여자인데 이 여자의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으려야 믿을 수도 없는, 그러나 실제 사실이었던 이 이야기를 이 김일성과 같은 이처럼 엄숙한 책 속에다가 그대로 수록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는 그 출판사와 편집자가 간곡하게 요청해서 제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 책 속에 넣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여자의 이야기를 다음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